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플랫폼은 아니고요.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7월 14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폭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끊이지 않고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어요. 1600명 이상 나왔는데요. 내일 1800명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속도를 봐선. 다들 코로나 주의하시고요. 사실 저는 그냥 일종의 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니신 분들, 또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위태로울 수 있는 어쨌든 전염병이니 각별히 주의를 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개별 종목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이 조금 강보합 정도, 그쵸?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근데 종목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제가 하이브, 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의 최근 퍼미션 2 댄스가 또 발표됐고, 또 전 세계 국가에서 라이브, 그쵸? 9월 25일인가요? September 25th 날짜를 또 표명하면서 라이브 콘서트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죠, 플랫폼. 이 위버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하는데, 위버스 안에 하이브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닌 JYP의 소속 아티스트,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친구들도 잘 나가죠.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가 하이브에 입점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입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올라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당신의 선택, 퀄리티를 높여줍니다. 자, 7월 14일 일단 하이라이트 증권 탑3 뉴스부터, 이거 탑3는 저만의 주식 분석하는 남자의 그래도 중요한 뉴스들을 좀 골라낸 건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좀 중요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은 일단은 경제 뉴스 3개를 가고요. 그 다음 종목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코로나 신규 확진 1615명, 그쵸? 나흘 만에 또 역대 최다. 내일이 걱정된다, 그죠? 내일이 걱정된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치사율이 있잖아요. 치사율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을 접종 맞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고 하지만, 백신을 확실히 접종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이제 같이 살아가겠다, 이런 표명을 했잖아요. 자, 서울경제 뉴스 처음 타이틀인데, 대부분의 경제뉴스 타이틀이 아마 첫 타이틀이 이거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죠. 13년 만에 최고치. 그럼 금융위기 이전에 가장 높았던 수치 이후에, 그죠?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데요. 코스피는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 0.6% 하락했다는 건데, 종가는 좀 올라왔죠. 근데 여기도 4월 5월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좀 걱정했었는데, 결국에는 중고차, 그죠? 요게 지금 큽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이런 것들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에 대한 어떤 그런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 리오프닝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몫한 게 유가가 최근에 70불에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상반기 생각하면, 작년 코로나 이후에 생각하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 거의 20불대인가요? 20불대에서 지금 거의 70불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올해 연초만 해도 한 40불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죠. 거의 50% 이상 올랐잖아요. 이런 유가, 근원 물가지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여전히 좀 인플레를 야기시켰다. 어저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더니 이젠 또 인플레이션이야? 이 물가지수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달러 강세가 나왔고, 그죠? 달러 강세가 나왔고, 원화가 약세가 나왔습니다. 원화가 약세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또 시장을 또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일정 특정 품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물가를 견인한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징주 2차전지 소재주 동반 상승 여전히 저평가. 뭐 이거 여전히 저평가는 사실 뭐 저평가? 저퍼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LNF의 피어 그룹 대비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거 대비 뭐 저평가다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오늘도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난리를 피웠습니다. 뭐 전기차 충전소인 원익PN이 이런 것도 난리를 피웠었는데요. 이게 오늘의 탑3 뉴스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바꿨다는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가 제가 고른 픽 종목입니다. 근데 하루에 3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런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런 영상이 길어지면 안 본다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같아도 이거 뭐지? 안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3가지 종목을 언급은 하겠지만 그 중에 탑픽 그죠? 그게 꼭 3가지 중에 제일 좋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오늘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데 내일 돼서 만약에 중복되는 LNF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중복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날 꼭 그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심층적으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이브 제가 제목에 달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탑픽 종목은 뭐지? 주군남의 하이브겠죠, 하이브. 그래서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측을 하셨겠죠?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동반해서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가 하이브에 입성을 합니다. 하이브의 입성이 아니라 그죠?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 이 플랫폼에 입성을 하기로 했죠. 자, 옛날에 소속사 아티스트가 그냥 전속돼가지고 전속계약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매출과 이익을 뿜어내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이 플랫폼 시대에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내 전속의 어떤 아티스트로서 활용만 한다면은 정말 이익을 가시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잘 되는 옆집에 가게가 잘 되면 그 가게에도 뭔가가 내 제품을 갖다 놓고 팔아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윈윈 전략.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엔터 업계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되게 좋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전속, 노예 계약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잡담이 길었는데요. LNF 오늘도 초강세였습니다. 장중에 11만 9천원 최고가를 찍기도 했었고 종가가 11만 6천원 정도에 끝났는데요. 테슬라형 원인 서프라이즈. 어제 테슬라 제가 영상 올렸었는데 LNF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제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에 LNF 과거에 영상을 올린 것도 있었고요. 테슬라 향 이런 관련된 것들 NCMA가 결국 그죠? 하이 니켈이 상당히 함량이 많이 들어간 양극재 속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테슬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 LNF의 주가의 어떤 시총, 기업의 가치의 레벨이 달라질 거다 저는 생각하고요. LNF가 오늘 3조 2천억인가요? 3천억인가 그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에코프로비엠에 어제 반밖에 안 된다 했을 때 2조 5천억인가 그랬죠? 그죠? 이틀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20% 넘게 올랐으니까 3조를 넘어선 거고, 결국 5조를 넘어설 거냐?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저는 그 이상을 일단 봅니다. 자, 공각경형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저도 아직 임플란트는 치아나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임플란트가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요즘 세대가 아니죠. 요즘 어르신들은 정말 의료의 발전을 혜택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공 어떻게 보면 이빨이라고 이빨을 틀린 표현이죠. 인공이. 자, 이 회사의 대표가 5년 뒤 세계 1위 목표, 이거 기사를 그냥 따온 건데 저는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를 오늘의 하이라이트 탑 3 안에 꼽고 싶습니다. 이 탑3는 종목이 오늘 상승한 어떤 수익률, 그걸 꼭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전망과 앞으로의 기업의 가치, 앞으로의 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제 나름대로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전적으로 투자는 이 종목을 보고 투자했는데 혹시 고점에 잡아서 손실봤다,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거 제가 한번 노티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하이브 얘기하겠습니다. 하이브의 어느 증권사의 전망치예요. 올해가 21년이니까
그죠? EPS 증가율, 주당 이익, 주당 순이익이 거의 21년 작년에 2배는 안 되는데 한 3천에 50% 이상이고요. 그죠? 증감률.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증감해요. 23년에 좀 꺾여요. 그러면 내년까지 정말 좋겠구나. 주가는 그런 선반영해서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야, 매출이 정말 공격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증권사 애널들이 지금 거의 컨센을 되게 공격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보면은 작년에 얼마죠? 1460억. 올해 잘내야 2480억. 지금 이 회사의 시총이 얼마죠?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그냥 그죠? PER로만 치면은 2500억이라 칠게요. 그럼 4배면은 1조죠. 그러면 거기에 10배면 얼마죠? 10조죠. 그럼 4배 곱하기 그죠? 4배 곱하기 10배. 야, 40배? 영업이익단의 40배 이상? 이거 맞아? 엔터계에서 50배 가까이 주는 게 맞아? 이럴 수 있는데 옛날의 가치로 엔터 뭐 제가 이것도 한번 올린 적 있었어요. 그때는 좀 저도 좀 잘못 판단했었는데 위버스라는 가치를 제대로 못 봤었습니다. 근데 위버스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뭐 방탄소년단 이틀 팬미팅으로 790억 벌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위버스가 뭐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엔터 기업이 주 수입이 뭐예요? 주 수입이 음반과 그죠? 음원입니다. 음원.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음반과 음원. 유튜브에 올라온 것도 조회수 올라갈 때마다 그런 것도 매출 먹고 사는 의존도죠. 근데 유튜브는 구글에다 돈 내겠죠. 결국 위버스 안에서 입점하면 하이브로 다 가져갈 거고, 하이브의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하이브가 위버스에. 자, 플랫폼 시대가 개막한 거예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죠? 이게 대표적인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도 있어요. NC소프트 뭐죠?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 잠깐 비교를 하면은 SN그룹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디어유. 근데 위버스가 제일 유명해요. 왜? 방탄소년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위버스는 네이버와 그죠? 브이라이브 이거 플랫폼 통합될 겁니다. 통합되면서 팬덤 마케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요. 위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이게 MAU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차트고요. 오늘 지난번 고점은 못 갔어요. 그리고 상장 딱 그때 했었을 때 고점은 아직 못 갔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국내외 아티스트,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위버스에 입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브이라이브, 좀 전에 네이버 여기 통합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 초에 좀 늦어졌는데 이게 이커머스, 심지어 이커머스도 가고 스트리밍, 그죠? 스트리밍, 유튜브처럼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능을 탑재하면서 통합적인, 족보적인 종합 팬 플랫폼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BTS의 9월 25일 날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공연도 한다고 오늘 소식도 나왔죠. 위버스 얘기하겠습니다. 위버스의 가치를 얘네들은 지금 5조에서 6조 정도 반다고 해요. 그러면 단순 엔터테인먼트 업체 말고 10조라고 지금 이 하이브가 가치 10조라고 10조 좀 넘는데 10조의 가치라고 했을 때 위버스가 반 이상이에요. 그쵸? 그게 뭐죠? 결국에는 위버스의 유료 구독자 비율 이거를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이거에다 뭐 이제 계산해가지고 그 곱하기로 여러 가지 좀 그 가치를 많이 산정을 하는데 당연히 숫자로 애널리스트는 상정을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그 다음 카페 아니면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팬들의 카페가 있었잖아요, 보통. 근데 요새는 이 팬들이 이 카페나 다음 이런 데 이용하지 않고 이 방탄소년단 위버스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버스에서 이 방탄소년단의 물품을 공동 구매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어떤 물품들 이런 거를 팔다 보니까 아미들, 방탄소년단의 팬들, 아미가 정말 대놓고 사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모바일을 통해, 휴대폰을 통해서 이 언제든지 사실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트래픽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래픽.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 24시간 잠을 안 자지 않습니까? 아니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이 좀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이 아미들은
이 위버스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계속 뭔가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걸 카페, 다음 카페나 이런 데 꼭 인터넷이 되는 데서 어디 PC방을 가서 접속을 해야지만 가능했던 거를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어플리케이션화 되면서 시대가 발전된 거에 대한 과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앱상에, 그쵸? 모바일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업에서 달라지진 않았어요. 달라지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술이 혁신되면서 그 기술 안에 과거의 마케팅 포인트를 갖다 놓은 게 위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방탄소년단 뭐 그런 공연들, 라이브들 이런 거를 보여주기보다 위버스를 활용하는 게 결국 마진이 더 크겠죠. 하이브 입장에서는 더 마진이 클 거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위버스는 결국 하이브가, 그리고 국내 하이브에 소속된 가수뿐만 아니라 해외 가수들까지 즉 입성시켜가지고 그 아티스트 라인업을 강화시키면서 결국에는 그 플랫폼의 장악력을 키워가지고 매출과 이익을 다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버스의 어떤 가치를 정말로 그냥 어떤 그 숫자로만 판단하는 가치로는 정말 안 될 거고요. 그쵸? 네이버 V 라이브와 플랫폼이 또 통합되면서 어떤 식의 또 플랫폼이 더 강화가 되는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이브 좀 얘기를 해보고요. LNF는 차트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 그죠? 신고가. 그리고 오스타 임플란트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번 장중 고점은 못 넘어갔지만 오늘 장대 양봉으로 기간 조정을 끝냈고요. 자, 디지털 토탈 서비스 드라이브, 원래 투자학대 지주사 전환도 철회. 원래 지주사 전환을 했는데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이 400%, 그쵸? 400%, 300% 정도 되는데 레버리지 효과예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죠?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게 중국향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테 임플란트 올해 영업이익 한 1183억 시장 컨센서스 잡혔고, 매출도 한 2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작년 대비, 그죠? 전년 대비 지금 컨센서스 잡혀 있는데 이보다 더 실적은 좋게 나올 거라 저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만 터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는 아직 임플란트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그렇게 개화는 되지 않은 시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영상을 찍는 날에 한해서는 장이 열리는 날, 주말에 빼고서는 이런 플랫폼으로 갈 거고요. 그 안에서 제가 주식 분석하는 남자가 픽 하는 종목들을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릴 거고, 이 종목들이 그날 단타용이 아닌 앞으로의 꼭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서 그 중에 하나를 꼭 꽂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다른 영상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